제가 어느 날 인스타그램을 구경하다가 어떤 상품을 하나 봤는데 그 상품이 케이크에다가 꽃장식을 해놓은 그런 상품이었어요. 근데 그 케이크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체가 굉장히 유명한 업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그 상품을 보고 브랜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브랜딩과 관련된 책을 보던 와중에 세스 고딘이라는 유명한 자기계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북적이는 시장판에서 튀지 않는다는 것은 곧 실패하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의 주목이 어떤 영향력이고 그것이 힘이 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확실히 요새는 이게 의식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퍼스널 브랜딩이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 밖에서도 그렇고 남들과는 차별화된 어떤 존재감을 나타내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예전처럼 내가 속한 집단 내에서 숨죽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 의견을 당당하게 피력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남들과 차별화된 무언가를 나타내는 것을 브랜딩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는 모두 다 나름대로의 퍼스널 브랜딩을 해왔죠. 취업할 때 자기소개를 하는 것도 그렇고 애인한테 구애 활동을 할 때도 그렇죠. 나는 이런 장점이 있고 난 이런 게 다른 사람보다 탁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남들과 똑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취업을 하는 사람이나 애인을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없죠. 다 그 순간에는 내 자신을 포장해서 타인에게 어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퍼스널 브랜딩이란 말은 용어 자체가 조금 생소할 뿐 사실은 우리 모두가 언제나 다 해왔던 겁니다. 단지 그 대상이 너무 협소했을 뿐인 거죠. 대체로 소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해왔죠. 회사라면 인사팀 직원 혹은 면접관, 그리고 학교라면 내가 반장 선거 나갈 때 같은 반 친구들 혹은 마음에 드는 이성, 그 정도의 소수의 집단에게만 나의 퍼스널 브랜딩을 해왔던 거죠. 사실 예전에는 그래도 잘 살았습니다. 평생 동안 살면서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잘 보여도 죽을 때까지 큰 걱정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좀 다르죠. 인터넷 보급이 발달되고 네트워크의 어떤 한계가 사라지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모두에게 다 내 정보가 노출되고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나는 다 볼 수가 있는 그런 오픈된 환경이 된 거죠. 근데 이런 환경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와 경쟁해야 되는 경쟁자 수도 급격히 증가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어디쯤엔가 한두 명만 있었던 그런 뛰어난 사람들이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너무 자주 눈에 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좋은 기회들을 그들이 독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퍼스널 브랜딩이 필요합니다. 좀 더 정확히는 퍼스널 브랜딩 강화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내 기회를 타인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 그리고 두 번째는 나에게 주어질 기회의 확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기회의 확장을 통해서 내 브랜딩을 점점 강화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내가 가진 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요. 가장 전통적이고 단순한 방법은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을 만들고 그것을 널리 퍼뜨리면 됩니다. 근데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세우는 장점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나는 묻히죠. 그래서 1등이 아니면 살아남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전략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두 번째는 적당히 잘하는 것들을 혼합하는 거죠. 내가 내 주변에 10명 중에서 1등인 것, 그 두 개를 곱하면 100명 중에 1등인 것이 되죠.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떤 꽃꽂이도 좀 잘하고 케이크도 좀 어느 정도 만든다 해서 그걸 결합하면 꽃장식이 된 케이크를 만들어서 그걸 브랜딩화 할 수도 있는 거죠. 적당한 두 종류의 재료를 혼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예 새로운 거를 내보이는 겁니다. 먹방, ASMR, 영상툰, 웹드라마, 지금은 굉장히 널리 퍼졌지만 당시에 맨 처음 나왔을 때는 획기적인 아이템들이었던 거죠. 기존에 없었던 나만의 새로운 무언가는 뭐든지 브랜딩화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남들이 모두 누워서 잘 때 나 혼자만 서서 잔다? 그럼 그것도 브랜딩화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 새로우니까. 아무튼 나만의 브랜딩 소재를 찾고 그것을 강화하는 것이 퍼스널 브랜딩 파워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상 제작 활동이 저만의 브랜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걸 계속 하는 이유는 제 채널의 운영 방식이 다른 북튜버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시장이 너무 작고 경쟁자도 적은데요, 성장률도 조금 작은 게 문제가. 아무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브랜딩 강화 요소를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는 이미 충분한 지식들과 개인만이 가진 독특한 경험들과 생각이라는 재료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재료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조합할지만 고민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었다면 이것들을 표현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도 노출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연돈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돈가스 집도 백종원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동네 돈가스 집일 뿐이었으니까요. 블로그든 인스타건 트위터건 자신을 표현해야 됩니다. 브랜드란 결국 누군가가 알아줬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요.